2020학년도 수능. 정시 수능에서 영어가 쉬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별 인원 비중이 어떠할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측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의 난이도가 다소 쉬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4일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의 그런 발표에 의하면요. 올해 영어는 인문사회, 자연, 예술 등 영역별 균형 있게 내용을 다뤄서 수험생들의 학습 성향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율했다라는 그런 내용 발표된 바 있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제 수능 9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학도 지금 9월 모의고사 난이도랑 비슷했다라는 이제 수학 교사단의 그런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도 9월 모의고사 난이도와 비슷했고 어찌 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올해 영어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등급 내에 몇 명이 몰리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영어 시험 난이도가 이렇게 난도가 높지 않았다라는 발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해 1등급 비율이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5.3%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1등급 안에 이제 1등급 성적의 비율이 올 9월 모의고사는 5.88% 1등급 비율이 이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해 수능과 올해 9월 모의고사의 수준보다는 다소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쉬웠다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문제가 다 쉬웠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는 영어가 어려웠는데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변별력을 둔 문항들이 몇 개가 보였었던 것이죠. 즉 여기서 변별력을 둔 문항이라고 하면 EBS 연계교재와 연계되지 않은 그런 유형의 문항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추론 능력을 묻는 유형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수능 영어에서 가장 많이 성적을 내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이런 추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독해 추론이라든지 간접쓰기, 또 어휘를 이렇게 넣는 고난도 어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오답률이 높은 것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독해 추론에서 수준 높은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변별력 있는 문항이 출제된 바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고심했었던 학생들은 영어가 그렇게 만만히 쉽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웠던 문항들은 대체적으로 주어지는 독해 지문의 길이가 길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장이 길고 또 다소 난이도 있는 어휘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이런 항목에서는 높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이번 시험에서는 학생들이 문항 유형을 학생들, 수험생들의 인지 과정에 따라 배열했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대화문 중심의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는 유형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과 문법 어휘를 묻는 그런 문제 유형 형태로 순차적인 문제 배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교육 과정상 중요도와 사고 수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서 2점이 주어지는, 배점 2점이 주어지는 문항이 35문항, 3점 문항이 10문항 등으로 차등 배점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좀 올해 수능에서는 계획이 좀 잡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죠. 입시 학원들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은요, 각 입시 기관들이 이제 수능을 치르고 난 후에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또 학생들의 어떤 이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학생들의 후기를 통해서 이런 시험, 영어 영역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결과 발표들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원점수 90점 이상에게 주어지는 1등급 비율이 지난해 5.3%보다는 오를 것 같은 전망이고, 또 1등급 비율 확대 폭이 입시 업체별로는 조금 엇갈리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적게는 6에서 많게는 9%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그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이 영어 가지고 전략이 조금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제 같은 점수를 받은, 같은 100분이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1등급 학생들이 9%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자칫 실수해서 2등급선을 받았던 학생이다. 그러면 영어 과정 비중이 높은 대학에서는 지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은 뭐 정말 영어 2등급 나오면은 연세대 이화여대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네라는 얘기가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결과는 12월 4일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에 영어 1등급에 몰려 있는 학생들의 비율, 학생들 인원 수가 어떠한지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시험이 쉬웠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작년보단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제 수험생들이 응시를 해야 되는 조건으로 두고 있는 한국사도 역시나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한국사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학이나 탐구 계열 쪽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사 역시도 이제 절대평가 과목 중에 영어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지만 한국사는 다소 까다롭지 않았나라는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학탐구와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수준하고 체감 난이도가 좀 비슷했다거나 조금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 한 학원 입시기관에서는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8개 과목 중 1등급의 예상 커트라인 평균이 지난해에는 46.6이었는데 올해는 46.3 정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48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점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과학탐구에서는 사실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이게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탐구 영역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0학년도의 수능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쉬운 난이도였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상위권 대학의 합격선은 이래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변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학, 탐구 등의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다소 까다로운 시험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중상위권의 합격선은 어찌 보면은 다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모든 입시기관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학생들의 합격선은 올라가고 중상위 학생들의 합격선은 낮아지면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정시 지원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고요. 수능 성적 발표 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별 점수 반영 방법에 따른 유불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별로 각 과목을 반영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 본 과목, 내가 또 잘 못 본 과목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이 과목을 고려해서 정시 전형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는 수학 반영 비율이 자연 계열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40%를 반영하지만 연세대는 33.3%를 반영합니다. 또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국어 반영 비율이 40%인 반면에 자연계열은 25%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열이나 학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에게 유리한 정시 지원 전략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